적절한 수면 시간이 아이들의 그 연령 발달마다 다 다른데 점진적으로 길다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 이전의 양육 경험들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기질. 아이의 기질과 선호가 아이들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같은 형제끼리도 다르고요. 남매끼리도 다르고 자매끼리 달라요. 그건 유전적인 팩터예요. 그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준 것만 갖고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하는 건 랜덤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혀 부모랑 다른 기질을 갖는 아이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 얘가 이런 거는 겁이 많구나. 얘가 의외로. 그리고 그걸 굉장히 민감해, 감각적으로.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아웃고잉 하지 못하고 자꾸 이니비션, 억제해. 이런 특성들을 안다면 조금 더 4세, 7세 때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거 안 위험하니까 나가서 놀자. 그거 재밌어.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태도예요. 이 아이의 기질을 쭉 경험해 본 바에 따라서 내가 얘한테 조금 더 격려해 줘야 되겠구나. 얘를 좀 참여시켜야 되겠구나. 얘를 조금 더 인정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모든 게 무의식적 과정인데 이걸 이제 양육서를 이제 쓰는 많은 전문가들은 글로 옮겨야 되니까 의식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 책을 읽으시면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이걸 과연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럼 의심부터 하세요. 하시고 있어요. 대부분 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할게요. 아니야. 이제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걸 그냥 하시면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4세, 7세 때는 공동 양육이라는 게 요즘 많아졌으니까 부모님의 적절한 가이드,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면 그분하고도 소통을 해서 요거는 괜찮고 요거는 안 됩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 또 되게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이들에 대한 조절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선생님하고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그동안 이런 거는 좀 그대로 하게 놔뒀는데 거기서는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타협점을 만들고 아이한테 그걸 알려줄 필요도 있죠. 일관되게. 그러면 이 아이의 조절력은 내면화된다. 그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단단한 기본적인 감정 조절,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그리고 약속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부모하고의 건강한 애착이 손상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따르는, 걸어서 부모가 오히려 그걸 인정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안정적인 자신감이 더 싹트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잘해야 된다, 맞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떨쳐버리시고 좀 아이랑 즐기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와, 얘가 태어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지만 반짝반짝이는 순간이 있었던가를 떠올리시고 아이와 함께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내 아이는 이 지구상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 오은영 박사 필요 없다. 내가 더 많이 안다. 김북년 필요 없어. 내가 더 많이 안다. 이 자신감을 의식적으로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가 학교에 들어가는 7세부터 12세까지의 단계예요. 7세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학교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사회화에 직면하는 거예요. 사실은 얘한테는 큰 숙제가 하나 놓이는 거거든요. 이 사회화를 진행하는 과정의 핵심은 공감이거든요. 특히 정서적 공감이라고 하는 타인의 감정을 표정이나 그 아이의 행동이나 그 아이의 말투나 그 아이가 평소에 나한테 했던 것과 다르게 바뀌어진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도덕심이고요.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얻기 위해서 남하고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고 걔가 먹을 걸 내가 뺏어서 먹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마음.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사회화는 100%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사회화의 성공 과정의 핵심이 되는 공감과 도덕심을 키우는 게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세, 12세의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숙제인데 롤 모델이 돼주셔야 돼요. 부모님이요? 그 두 가지의 롤 모델. 일단 타인에 대한 공감의 가장 핵심은 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직접. 학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방도 제대로 못 챙기고 돌아와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그 아이의 눈물에 연관된 감정에 집중하시고 그 아이의 슬픔에 집중하게 되면 그 슬픈 마음을 공감해 주는 이야기부터 나올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물어보기 조금 전에
괜찮아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가라앉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 찰나의 5분 순간. 정도의 과정. 그 과정이 이 아이한테 전달되는 힘은 내가 힘든 거, 괴로운 거를 엄마가 무조건 수용해 주는구나. 일단은. 물론 그걸 또 외우시면 안 돼요. 그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오히려 먼저 물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얘가 다쳤어. 네. 그럼 빨리 물어봐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서 다쳤는지. 왜냐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도 네. 있거든요. 모든 상황마다 다 다르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읽는 그 과정들이 공감이라고 하는 과정이고, 그걸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공감을 배우고 있는 중인 것이다. 그걸 계속 배워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의 키는 역시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양육자가 갖고 있죠. 양육자가 어떻게 그거를 아이한테 수용해주고 다시 또 돌려주느냐, 일어나느냐가 그 아이의 공감 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도덕심, 그건 규칙에 대한 걸 부모님께서 지키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은 규칙에 대한 거를 자꾸 말로만 하려고 그러세요.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만 하시고. 근데 문제는 행동을 하시냐예요. 정말 무서운 거는 아이들은 행동을 따라합니다. 말을 따라하진 않아요. 행동을 따라해요. 저도 그런 거를 저희 아이들 둘 키우면서 많이 경험했는데 순간적으로 무서워지는 때가 있어요. 얘들이 내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따라하는구나. 그러니까 부모를 성숙시키는 게 아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 투정. 남편들이 피곤한 일이 바깥에서 있고 했을 때 집에 왔는데 저녁 식사를 딱 마주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반찬이 없어. 그리고 너무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럼 남자 어른 밥 투정합니다. 이게 뭐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본인은 안 그러시겠죠. 저는 지금 한번 혼난 적이 있어. 저도 옛날에 혼난 적 몇 번 있거든요, 집사람한테. 그 행동을 그 아이가 보고 있어요, 옆에서. 같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며칠 있다가 점잖게 아이한테 얘기해요. 밥 투정하면 안 되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뭐 농부의 무슨 뭐 땀부터 시작해서 뭐 아프리카에서 엄마의 노력. 너는 먹지만 아프리카에선 이걸 한 번 먹기 위해서 2시간 반을 줄 서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가요. 이 아버지가 했던 그 행동이 그냥 숟가락 탁 놓고 막 일어나서 가버리고 그걸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주는 부모님이라도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 7세, 12세 때는 결정적이다. 그 아이의 행동의 패턴을 결정하고 그 아이의 자기 조절의 욕구를 통제하는 걸 결정하고 타인과 상황에 대한 이해, 공감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정서지능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공감 능력 향상과 관련된 공감 증진 대화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연령대 아이들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공감의 핵심은 사실은 모델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말보다는 행동. 하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언어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이에게 정서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모님이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에 여유가 좀 있으셔야 돼요. 일단 저는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감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언어화시켜서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감정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떤 감정이구나 하는 거를, 그 감정을 떠올려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 그 이름 붙여진 감정을 설명해내는 설명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한테 전달하는 과정은 꽤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과정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아이와 함께 나누시려면 시간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없는데 네.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좀 하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최소한 제 생각엔 한 30분 이상, 그리고 가능하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있으면 더 좋아요.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간단한 쿠키 같은 거를 또는 과일 같은 거를 같이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준비와 관련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공감적인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엄마가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이의 생각, 그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는 거에 부모님이 초점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약간 아이한테 촉진시켜주는 커멘트나 눈빛이나 제스처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거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핵심이고요. 세 번째는 그 아이의 감정에 조응하고 있다, 반응하고 있다는 거를 간단한 추임새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주임새요. 네, 그래서 진짜 화가 났겠구나. 정말 그때는 엄마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아. 와, 그때 진짜 신났겠다. 뭐 이런 식의 감정을 아이하고 맞춰주는, 그 아이의 감정 상태가 힘들다면 그 힘든 감정에 맞춰주는 간단한 멘트, 적절하게 부모님께서 활용하시면서 그 감정적인 일치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게 잘 진행된다고 하면 이제 아이가 표현도 많이 하고 상황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조리 있게 얘기를 못 해요. 초등학교 때는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시간 순서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등장인물도 막 철수 나왔다 갑자기 철수 사라지고 영이 등장하고. 답답하죠, 그럼. 듣고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누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몰라요. 특히 이제 부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땐 더 그래요. 아까 울고 들어온 아이를 떠올리시면, 어떤 일이 있었니 물어보면 얘가 수술이고 사과도 좀 먹고 엄마가 격려해주고 또 감정에 반응해주시면 얘가 이제 차분해지거든요.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그 상황이 딱 떠오르는 순간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똑똑했던 아이인데, 말도 잘하는 아이인데. 그렇게 되니까 부모님이 거기서 브레이크를 자꾸 걸려고 그러세요. 아니야, 너 아까 영희가 그랬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된 거야? 철수야, 영희야? 이건 피하셔야 된다. 일단은 다 들으셔야 돼요. 길어봤자 30분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주시는 건 괜찮아요. 끊지 말아라.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걸 다 수용해주는 엄마를 보면서 아까 얘기한 그 공감의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엔 부모님께서 서머리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죠. 엄마가 들어보니까 네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겠구나. 엄마가 그걸 잘 몰랐으니까 앞으로는 그걸 잘 엄마도 알고 좀 도와줄게. 그러면서 대안도 만들어주시고, 지금 명수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엄마가 대신 명수 엄마한테 전달해 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좀 도와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런 과정들이 같이 있게 되면 정말 그 한 3, 40분의 시간이 아이한테는 엄청난 공감 능력 향상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7세부터 12세에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회화를 위해서, 좋은 또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정들이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핵심 지능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